재활 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정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짧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니 간단히 말씀드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짧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12월 9일 펀더멘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내용은 TV에서 많이 보셨으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엄이란 것은 국가의 혼란이 발생해 군대가 모든 질서를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공부하는 중이니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정치의 불안으로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서 한국을 떠납니다. 주식 폭락, 환율 폭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계엄 이후 직접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단지 이걸로 끝나면 시간 지나면 회복될 테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만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가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그나마 잘 봐줘서 지금 이 정도의 신용도로 버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혼란이 있었구나. 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 투자금 떼, 그리고 투자하지 말고 당분간 한국과의 협상은 하지 마. 라고 된다면 향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이어지고 수출 부진, 생산 감소, 결국 경기 부진, 자영업자 부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나 대기업 입장에서도 국채나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 부도의 위험이 커진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자본 조달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채 발행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면서 빌려와야 하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생산 물가 상승, 그리고 소비자 부담 전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엄 발표 이후 3시간 동안 200조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손실인 것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국가 신용도까지 하락하기 전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단 정치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전반에 대해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곧 트럼프 취임이 가져올 무역 전쟁과 대중국 수출 통제, 그리고 대미 수출의 관세 인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산재해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속히 해결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 외의 내용은 미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튼튼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천천히 접근하겠다. 유럽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중동 지역은 휴전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불안하다 등 그 이전 주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엔화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엔화는 150엔을 기점으로 큰 등락이 없는 한 주였습니다. 코리아 리스크가 엔화를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해 대체제로서의 강세 모습이 나왔고 이후 비교적 큰 혼란이 없이 사그러드는 모습에 다시 제자리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있을 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결정되기 전에는 150엔대를 기점으로 등락을 보이는 조용한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빨간 선과 가격은 지난주 예측치 상단과 하단입니다. 원화 시장입니다. 할 말 많고 볼 것 많았지만 내일 차트 분석을 위해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월요일 시장은 아시아 통화 동반 약세 움직임에 함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밤 계엄령 발표로 급등을 하였고 이후 3시간 뒤에 계엄 해제를 하면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가격대를 10원 정도 올려놓은 모습이었습니다. 1,400원을 두고 등락을 이어가다 다음 주 미국 금리 인하 이후 1,300원대 중후반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방에 레벨을 1,420원대로 중심 가격을 점프시켜버렸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 선에 있는 것도 양호한 버팀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주간 경제 일정표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실업률이 살짝 높게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중립금리로 향해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은 조용히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11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12일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발표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번 주 다음 주는 금리 결정 주간입니다. 10일 호주의 중앙은행 회의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 동결을 예상합니다.
11일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최근 실업률이 높게 발표되면서 10월 이후 12월에도 금리를 0.5%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일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0.25%와 0.5% 사이에 눈치 보기 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0.5% 빚값의 기대감이 우세했으나 최근 0.25%로 낮춰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17일에서 18일 사이 미국의 FOMC 회의 이전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금리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이외의 나라가 금리를 내리면 상대적 금리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통화는 미국으로 흡수, 즉 달러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니 달러 강세의 움직임이 나올 듯합니다. 주 초반은 조용하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달러는 소폭의 강세 움직임을 보이겠고 결국 다음 주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는 약세를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조금 더 추가 약세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레벨인 1415원에서 1420원 사이를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주 초반은 1420원 초중반대, 주 후반은 1430원 내외, 그리고 다음 주는 다시 1420원 초반 이후 미국 금리 인하 이후 1410원대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국내 정치의 혼란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형국이라 이런 펀더멘탈적 접근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승 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지난주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던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발 국가 신용도를 내리기 전에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그 외 각국의 금리 인하의 움직임은 초반 상승 요인이 되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 같아 이 부분도 짧게는 상승 요인에 포함해 보겠습니다. 하락 요인으로는 역시 당국의 개입 해지와 고점 인식인데 고점에 대해서는 정치 불안이 더 심화되면 고점이 더 높아질 것이고 당국의 개입 해지도 한 발 물러설 것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억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당국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 외 요인들은 크게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번 주 관심 있게 볼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계엄정국이 얼마나 빨리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잠깐의 환율 상승, 주가 폭락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무디스나 S&P에서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킨다면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종 대외 이자율부터 시작해서 해외 투자, 기술 제휴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조속한 해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각국의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금리 인하를 준비할 것인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유럽의 에너지 문제도 서서히 준비해야 하는데 과연 러오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잠시나마 뽑히는 봄이 찾아올 것인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결국 이는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국내 물가, 아니 세계 물가에도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화의 강세, 즉 하락하는 그림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나마 엔화가 내려가주면 국내 불안이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는 국면에 조금은 진정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엔화가 150엔 아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10분 넘어가는 영상 보시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 6일의 외환시장 이야기의 주간 펀더멘털 분석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답답한 마음이시겠지만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주간 차트 분석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